저스트 크래프트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오늘은 아주 제가 긴장하면서 인터뷰를 한 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원을 재활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그 판매되는 매출의 1%를 사단법인 미래숲에 저희가 기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미래숲의 단체를 지금 잘 이끌고 가 계시는 대표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외교가에서 오랫동안의 활동 하신 분이라서 뭐 또 중국 대사도 하셨고 이 훌륭하신 분을 이렇게 인터뷰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다른 때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막 이렇게 긴장도 하고 말도 좀 버벅대더라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어디 지구문답이 좀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간단하게 한번 인사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권동현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서부석 대표 반가워요. 아마 구독자분들께서 어떻게 이제 권 대표님을 뵙게 됐고 이제 다른 분들은 다 대사님으로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곧 내가 이 서부석 대표가 멀리서 우리를 이렇게 5년간을 지켜봤던가 봐요. 아마 제일 처음에 무슨 KBS에 뭐가 나왔던 것 같은데 찾아와가지고 그때 돈 거금을 내놓고 이거 지구 살리게 써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좋은 일 선행하는 것을 일체 안 나타나려고 하는 그게 또 몹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뒤에 친구가 돼가지고 유동사막을 거닐면서 소위 가장 핵심적인 비즈니스 비밀을 서로 교환한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11년에 제가 KBS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냥 누워서 이렇게 보다가 벌떡 일어나던 일이 있었는데 정말 어떻게 사막에 나무를 심는 분이 있지? 그리고 저 나무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숲이 됐지? 불가능 아니었나 막 이래서 큰 깨달음을 갖고 언젠가는 저런 분을 한번 뵈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시간은 지났고 직원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사막 한가운데 나무를 심는 NGO 단체가 있다. 거기를 리서치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사님 얘기를 안 했죠. 두 회사가 올라왔어요. 한 회사는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직원들이 딱 해주는데 동영상만 딱 보니까 굉장히 감동적이고 잘 만들어졌어요. 또 한 군데는 굉장히 이렇게 진정성이 보이는데 이런 마케팅에 별로 신경은 안 쓰였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뵙고 싶던 분이에요. 제 마음속에는 A와 B 안 중에 이제 미래숲이라는 데를 뵙고 싶다. 여기 대표님이 혹시 오실 수 있을까? 해가지고 사무실에 초청을 했는데 딱 나타나셨는데 이 백발의 어르신이 딱 앉는 순간 5년 전에 봤던 그 프로그램이 딱 생각나면서 이게 인연이구나. 그래서 그냥 그 대표님 원래 그 외교가에서 활동하신 기간이 어느 정도 오셨죠? 한 30여 년 됐어요. 30여 년 됐죠. 어떻게 이렇게 퓨처 포레스트 미래숲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배경부터 좀 궁금했었어요. 뭐 시시한 얘기지만은 제가 한중 수교를 사실상 내 손으로 한 셈입니다. 그게 아마 우리 외교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다고 얘기들 하지요. 동방문명, 동양문명이라는 것은 중국 혼자서 한 게 아니에요. 소위 한중 양국의 합작품이라는 게 중국 가장 우선 최고의 당대 석학이라는 교수의 증언입니다. 근세에 와서 우리가 너무 우리 문명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이 많았던 거예요. 서양이 그동안 훨씬 그냥 가장 빨리 돌아와서 기계 문명, 산업 발달, 그다음에 과학 기술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어느 글자만 하다 그냥 19세기 말부터 중국도 어려워지고 우리는 심지어 나라까지 잃었잖아요. 그 뒤에 난 외교관이 됐는데 되고 나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뭔가 하니 저 한중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저게 가장 재미있는 일 같아요. 25년 준비해가지고 1992년에 한중 수교 교섭을 갖다가 내 손으로 이제 끝을 냅니다. 그 뒤에 이제 중국 대사까지 지나고 나니까
그거 하고 나서 할 일이 뭐 있겠어요. 한중 수교라는 베이비가 태어났는데 그럼 뭐 이제 내가 할 일은 그 베이비가 잘 살아도록 또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그거 뭐 구경만 하는 것으로도 내 인생은 족하다. 그 일이 뭐냐? 지구가 완전히 황폐화돼 가지고 사막이 서쪽에서 그 편서풍 타고 뭐 쫙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시작해서 중동을 거쳐서 중국의 이제 고비 사막도 편서풍 따라서 아주 가장 빠르게 지금 동쪽으로 지금 쳐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맨 동쪽에 있는 사막이 이제 구부지 사막, 우리한테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사막이 구부지 사막인데 최전선을 남북으로 막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오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게 녹색 장성 사업인데, 전 뭐 평생 많이 남한테 이 조롱을 많이 당했지만 이 남북으로 녹색 장성을 막겠다고 하더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전부가 다 나를 조롱하는 거야. 꼰대서 미쳤다고. 그리고 이제 나를 아끼는 사람은 여보 당신 꼰대사 인생 잘 살아놓고 마지막에 왜 죽 쓰려고 그러느냐. 근데 뭐 그때 저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뭐 내가 생각한 대로 믿는 대로 나머지 인생은 뭐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뭐 더 이상 내 욕심 안 부렸어. 대표님께서는 이제 토지 황폐화, 사막화 뭐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거에 대한 그 심각성을 지금 전달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어느 정도 심각한지 혹시 구독자분께 지구가 두 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지구 하나 있는 거 이거 다 망가져 쓰고 나면 이제 그럼 어디로 가야죠? 저 뭐 화성으로 가든지. 영화처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플랜 B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플랜 B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좋으나 그저나 같이 살궁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기후 변화 처음에 시작하는 코펜헤이건 회의에 네. 제가 갔는데 그때만 해도 기후 변화가 진실이다, 거짓이다 하는 거 있어. 그 2만 명 온 참석자들이 쫙 갈려가지고 그냥 싸우고 있어.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단 말이야. 제가 지금 증언하는 건 뭐냐 하면 지구는 뭐예요? 대기입니까? 지구는 땅입니다. 물이 있는 땅일 뿐이에요. 그 위에 얄팍한 이 대기층이 하나. 이 얄팍한 대기층 하나 가지고 이렇게 야단벅석을 지우는 것은 이거는 변죽 울리는 거예요. 지구 토지를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인데 이 핵심을 찌르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지구 따지를 가장 큰 목소리로 지금 울부짖고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지구는 땅이다. 땅이 문제다. 사실은 우리가 가난할 때 뭐 새마을 하고 산업혁명하고 그다음 뭐 경제 개발하고 할 때는 정말 그거 하는데 우리는 미쳐서 살았어요. 뭐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뭐 새마을 노래도 하고 또 뭐 외국에 차관 얻어오고 뭐 이게 가장 잘하는 짓인 줄 알고 했더니 그 뒤에 정말로 눈을 뜨고 보니까 아껴서 우리 목만 찾아먹고 뒤에 남겨놓고 써야 될 지구를 몽땅 우리가 그냥 착취해 먹은 거더라고요. 제가 그 깨달음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거 내가 죄인이구나. 뒷세대들 거 착취해 먹은 범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그래서 이제 녹색봉사단 네. 이제 1년에 100명씩 모집해가지고 제가 맨 먼저 하는 것은 죽을지를 지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거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귀하들은 녹색봉사단이 되고 나는 하나의 단원이 되어 같이 가서
이게 현장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거기서 작은 나무 하나라도 한번 심어서 막 그렇게 해서 속죄를 좀 해볼까. 막 그래가지고도 속죄는 안 되는 거지만은 막 그런 생각들을 네. 하고 삽니다. 네. 아마 구독자분들은 또 쿠부치 사막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나무를 심어서 그런 결과가 어떨까 뭐 이런 것도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가서 그 마을에 홀로 남으셨던 노인분도 그래. 있고 했지만 그런 스토리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 과객선 노인 네. 이제 거기에 마을이 있었던 거예요. 마을이 있었는데 얼마 전까지도 마을이었었어. 근데 사막이 하도 이게 빨리 심하게 오니까 그 롱토가의 마을이 완전히 그냥 사막에 뒤덮여 버리고 집도 없어져 버리고. 그런데 그 과객선 노인 부부는 갈 데도 없고 그냥 헬플레스하게 호플레스하게 거기서 그냥 죽어도 거기 죽겠다고 하는데 거기 집 문지방까지 모래가 다 차가지고 방 안에도 보니까 모래가 이만큼 차 있더라고. 그게 지금 다 이사 갔던 가구가 다 돌아왔어요. 다 돌아오고 난 그 가구들을 대강 뭐 성씨는 대강 기억해요. 이 같은 성이 몇 집이 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양반 그냥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금은 거대한 집을 아주 뭐 현대식 집을 지어놓고 주말이 되면 거기서 자동차가 뭐 수십 대, 뭐 100대, 200대씩 와가지고 사막에 거기 얼마나 그 엑소틱하잖아요. 네. 굉장히 그 이색적인. 그리고 이제 거기에 참 나는 그거 안 좋아하는데 그 랜드로버 비슷한 이런 차들을 몰고 와요. 보통차는 빠지니까 사막을 그냥 막 돌면 그게 얼마나 멋진 스포츠겠어요. 그걸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 근방에 어린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되면 음식 싸가지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와서 우리가 심어서 이제 그늘이 된 버드나무 밑에서 까먹고 노는 거야. 내가 과장했나요? 아닙니다. 아마 들으면 과장이라고 그럴 거야. 그 미래 숲의 결국 가치라는 거는 비전으로 보면 빌리언 트리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스타트업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대기업이 됐든 뭐 중국도 일깨워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그런 뭐 좋은 역할들도 해주셨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막 사막에 대한 생각을 하면 제가 뭐 코로나와 같이 이렇게 창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지만 결코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버텨야지. 안 그러면 제가 맞아. 여기서 스탑하는 순간 그건 사실. 네. 아니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보다 더 힘들어요.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네. 사막에 1,500만 그루를 나무를 심고 네. 중국의 다른 사막까지 전부 다 합하면 3,500만 그루가 그렇죠. 되었는데 천연 사막에 대해서는 나무가 심을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자면 뭐 편한 잠 잔다는 것은 사실상 뭐 하나 과장이죠. 네. 그래도 내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레오한테 배운 거는 대개 기업을 하면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적어도 지구한테 피해를 주면서 기업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돈이 자기는 돈을 벌었다고 하고 이윤을 남겼다고 하지만은 그게 서로시 지구한테 솔딱 부담이 가 있는 거고 지구한테 부담이 가 있는 것은 자기 세대에 이게 편안하게 호의호식하는 상인데 레오가 다른 점은 바로 그 점이에요. 지구한테 비치지 않는 비즈니스를 하자. 내 아들, 딸, 손주들 세대까지도 폐해를 끼치지 않는 비즈니스를 한번 해서 깨끗한 비즈니스, 정말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자고 하면서 뭐라 할까요? 이렇게 되면 보통 투자 안 해줍니다. 지금 바로 손만 거치면 이렇게 들어오는 돈이 있는데 누가 투자하겠어요? 그 어려운 험한 가시밭길을 스스로 좋아서 뛰어들더라고요. 직원들 먹여 살리고 식구 먹여 살리기도 바쁜데 거기 판매가의 1%를 떼가지고 미래숲의 사막 방지 사업에 나무 심는 데 돈 떼주고
생산자 떼주고 유통자 떼주고 그 다음에 직원 떼주고 그러면 그 1%라는 게 아마 천금같이 무거울 거예요. 근데 그걸 꼬박꼬박 떼가지고 미래숲에 떼준다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이번 시즌에 나온 옷인데요. 대표님.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로고에 대한 영감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굉장히 귀엽잖아요. 귀여운데 이게 옛날에는 이 여우가 거기 살았을 거예요. 그 구부지 사막에. 네. 근데 이게 완전히 사막화되고 뭐 그 까만 딱정벌레 돌아다니는 거 하고 이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무를 심으니까 뭐 처음에 죽고 했지만은 다시 심고 해서 나무가 자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잎이 떨어지잖아요. 잎이 떨어지면 그 밑에서 잎을 먹고 사는 조그마한 벌레가 생겨요. 그럼 벌레를 잡아먹는 곤충이 온다고 그랬죠. 그럼 곤충을 잡아먹는 프레디터들이 그렇죠. 오는데 하루는 우리 사막에 있는 직원이 내한테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라는 얘기를 대표님 사막에 여우가 나왔어요. 난 그 거짓말인 줄 알았어. 쥐와 토끼가 나오니까 토끼 쥐를 따라서 여우가 나타나고 말하자면 동물의 생태계 먹이 사슬이 이렇게 점점 더 커져 나가는 건데 바로 이 여우가 그 여우하고 똑같아요. 근데 난 이건 그 저작권은 내가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선은 빌려주는 거지만은 저작권만 뭐 이건 확실하게 내가 할 테니까 네. 정인이 좀 대주세요. 구독자분들께서 와 이제 사막에 대한 이런 막 재밌는 얘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나는 저기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이런 그린 코어에 대한 녹색 봉사단에 네. 대해서 관심을 가질 텐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저희 미래숲은 금년부터는 Charity starts at home. 자선이라는 거 우리 집에서부터 먼저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는. 산림 녹화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 돼 있으니까 여기는 안심하고 밖에 나가서 심었는데 이번에 산불 났죠. 네. 그다음에 소나무 뭐 잣나무 좀 다 죽어가는 거 알죠? 제가 요즘 관심은 그쪽으로 가 있어요. 네. 우리한테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나무 좀 심을 땅 거저 주겠다. 뭐 포천 시장도 있고 뭐 안산 시장도 있고 지금 현재도 지금 막 온고잉이에요. 그래 그걸 가지고 이번 4월 5일 날 식목일에는 아마 포천에 가서 편백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국내에서 지구의 내 나무 심기를 자기 나무에다 이름을 달든지 아니면 적어도 표지판을 붙여서라도 해가지고 이 아름다운 우리 삼천리 금수강산 가꾸기 네. 금년부터 시작합니다. 네. 뭐 장시간 진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뭐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 뭐, 한 가지 해주시고. 꼭 내가 준비해서 생각한 건 아닙니다만은 Just Craft 이걸 하면 물건도 좋고 디자인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엄청난 장인들, 크래프트맨들의 참 숨은 노하우 그게 다 정성이 모여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우린 지구 이제 망가져가는 지구를 살리고 또 우리 아이들 손주들한테 미래의 지구 제대로 된 지구를 물려주는데 아마 십시일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레오 네. 또 레오를 통해서 네. 저스트 크래프트의 여러 장인들 또 커스터머들한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과 인터뷰를 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저희뿐만 아니라 미래숲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완화되고 하면 봉사활동하면서 뭐 자원봉사자들 많이 필요하거든요. 나무도 빨리 심고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아마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대기업들이나 선배들한테도 뭐 말은 잘 했겠지만 해봐 해보면 알 거예요. 얼마나 가나 보자 하고 아마 지켜봤을 거야. 지금도 그러시죠. 그런데 지금 걷더니 아주 보무당당하게 지금 걸어가고 있거든요.